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독수리 술도가에는 다시 한번 고요한 아침이 찾아온다. 그러나 이 고요함은 곧 다가올 큰 파란의 전조일 뿐이었다. 전날 밤 마광숙은 한동석과의 연애 사실이 강소연의 이간질로 형제들에게 들켰다.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사랑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형제들은 마광숙 한동석 회장의 사이를 당혹스러워했고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형수로서 어머니처럼 자신들을 돌봐준 마광숙이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 한다는 사실이 낯설고 어쩐지 배신감마저 느껴졌다. 한동석은 그런 형제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마광숙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는 직접 나서서 형제들을 다독이려 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각자의 상처와 오해가 얽혀 술도가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편 오천수의 삶에도 또 다른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었다. 오천수는 미순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었지만 그의 전처 강소연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소연은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술도가를 팔아넘기려는 속셈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인을 가장해 술도가의 시세를 알아보고 매각을 추진하려 했다. 미수는 우연히 편의점에서 강소연을 마주치고 그녀가 부동산과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미순의 마음에는 불안이 엄습했고 오천수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한다. 오천수는 문미순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강소연이 술도가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의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느낀다. 마광숙은 오천수로부터 강소연의 명함을 건네받고 술도가 실장이라는 직함을 확인한 순간 얼굴이 굳어진다. 이 여자가 감히 술도가를 내가 가만두나 봐라. 마광숙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갑작스럽게 중심을 잃고 쓰러진다. 오천수와 미순이 다급히 그녀를 부축하고 결국 마광숙은 병원으로 옮겨진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는 진단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러나 광숙의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동시에 자리 잡는다. 그 시각 오광수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마주하게 된다. 독고탁의 계략으로 어린 시절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오광수는 자신이 오씨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넌 오씨가 아니야. 밖에서 데려온 업둥이지. 가족이라고 믿었던 이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는 생각에 강수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진다. 그는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으며 술독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진다. 한동석은 형제들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 술도가에서 작은 모임을 제안한다. 그는 마광숙과의 연애가 가족을 해치는 일이 아님을 오히려 모두가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설득하려 한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의 행복을 응원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형제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 각자의 상처와 오해가 너무 깊었기 때문이다. 특히 오광수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로 인해 더욱 마음의 문을 닫는다. 그런 와중에 강소연의 음모가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그녀는 술도가를 매각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몰래 술도가에 침입해 중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챙긴다. 그러나 오천수는 미리 설치해둔 CCTV로 이 모든 장면을 확보하고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다. 경찰이 술도가에 들이닥치고 강소연은 절도 및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다. 영주 아빠,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영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강소연은 무너진 듯 경찰에 이끌려가며 마지막처럼 울부짖는다. 천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한다. 이제 늦었어. 죄값 치러. 그게 영주를 위한 길이야. 강소연의 체포로 술도가에는 잠시 평온이 찾아오는 듯했다. 그러나 각자의 마음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있었다. 마광숙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 형제들과 마주 앉는다. 이 집은 내게 가족이었고 내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도 조금은 돌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길 바래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형제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오랜 오해와 상처 그리고 미움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강수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 핏줄이 아니어도 난 이 집의 아들이고 우리 형제들의 동생이야. 이제는 나도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 그의 담담한 고백에 형제들은 눈시울을 붉힌다. 한동석은 형제들에게 다가가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봅시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 고 말한다. 한편 미수는 천수와 함께 술도가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이 집을 그리고 이 가족을 지키는 건 우리 몫이야. 힘들겠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오천수는 미순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속삭인다. 37회는 이렇게 각 인물의 갈등과 상처 그리고 화해와 성장의 순간들이 교차하며 마무리된다. 술독가를 둘러싼 위기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임을 예고합니다. 다음 회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시청자들의 기대가 높아지네요.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광숙이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 술도가 마당에는 형제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감정의 매듭이 남아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막내 강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형수님, 솔직히 말해서 난 아직도 형수님이 우리 곁을 떠날까봐 무서워요. 우리한텐 형수님이 엄마나 다름없었잖아요. 마광숙은 강수의 손을 꼭 잡았다. 강수도련님, 난 여기 곁을 떠날 생각 없어요. 다만 나도 내 행복을 조금은 찾아보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응원할 수 있잖아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때 한동석이 조용히 마광숙 곁으로 다가왔다. 광숙 씨, 내가 미안해요. 내 욕심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진 건 아닌지. 마광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동석 씨 덕분에 나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변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동석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형제들을 향해 말했다. 저도 여러분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에요. 이때 술도가의 오래된 창고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놀라 달려가 보니 흥수와 강수가 창고 안에서 다투고 있었다. 강수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뒤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고 흥수는 그런 강수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이 격해진 것이었다. 왜 이제 와서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우린 형제라고 믿었는데. 흥수의 울분에 찬 목소리에 강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도 몰랐어. 근데 나도 형들이랑 진짜 가족이고 싶었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오랜 오해와 상처를 조금씩 풀어갔다. 그 모습을 본 광숙과 동석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날 밤 술도가의 마루에 모두가 둘러앉았다.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술도가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이제 우리 술도가를 어떻게 지켜나갈지 함께 고민해봐요.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만의 막걸리,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동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안을 보탰다. 호텔과 연계해서 프리미엄 막걸리 브랜드를 론칭하면 어떨까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죠. 오천수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신제품 레시피를 꺼내들었다. 이건 내가 밤새 연구한 레시피예요. 우리만의 시그니처 막걸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형제들은 각자 의견을 내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처음에는 의견 차이도 있었지만 점점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형제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한편 강소연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깊은 후회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천수에게 편지를 썼다. 천수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영주를 부탁해요. 당신이 아니면 영주를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도 내 죄를 뉘우치고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오천수는 소연의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수는 조용히 그의 곁에서 손을 잡아주었다. 이제 우리 영주를 위해서라도 더 단단해져야 해요. 소연 씨도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 거예요. 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순의 손을 꼭 잡았다. 다음 날 아침, 마광숙은 한동석과 함께 술도가 앞마당을 정리하고 있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두 사람은 조용히 미래를 이야기했다.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 행복 그리고 술도가의 새 역사가. 한동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광숙 씨, 내가 평생 곁에서 함께 할게요. 당신이 힘들 때 언제든 내 어깨를 내어줄게요. 광숙은 동석의 품에 안기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 그날 저녁 술도가에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형제들과 미순 그리고 한동석 회장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 만든 요리와 막걸리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와 행복에 모두가 감사함을 느꼈다. 흥수는 기타를 들고 나와 노래를 불렀고 강수는 형제들과 함께 춤을 췄다. 천수와 미수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사랑을 속삭였다. 마광숙은 형제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나도 우리 모두도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하지만 술도가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듯 멀리서 낯선 차 한 대가 술도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의문의 남자는 술도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군. 독수리 술도가 내가 다시 찾아올 줄 몰랐겠지. 그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술도가와 형제들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했다. 37회는 이렇게 가족의 화해와 성장 그리고 새로운 위기의 서막을 알리며 마무리된다.
과연 광숙과 형제들은 다가오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동석과 마광숙의 사랑은 더욱 깊어질 수 있을까? 오광수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가족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그리고 술도가를 노리는 새로운 적의 정체는 무엇일까? 다음 회 더욱 치열해질 술도가의 운명과 가족의 이야기를 기대해달라며 37회 예고는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뇌피셜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사랑을 받으며 따뜻한 이야기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영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로 미리 보는 뇌피셜 리뷰였습니다.